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또 화제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옷을 아주 맵시 있게 잘 입는다라는 게 화제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와 이재명이 이번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출마하느냐입니다. 두 사람이 정면 맞대결을 벌이느냐입니다. 그 다음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한다라는 것이 좀 후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비판받을 일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김건희 씨의 패션은 얼마 전에 또 슬리퍼 3만 원짜리 슬리퍼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 어제 구인사를 방문하면서 입은 그 치마는 5만 4천 원짜리다. 검은색 치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 4천 원을 한다. 그래서 품절이 나기도 하고 크게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가격이 싸고 저렴한 것을 맵시 있게 정말 잘 입는다라는 게 김건희 씨 패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가격이 싼 것에 무게중심이 있느냐, 맵시가 있느냐. 물론 이게 맵시도 있고 가격이 싸니까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 한동훈 후보자도 패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맵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요즘 남자들도 굉장히 고급 옷도 잘 입고 또 패션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맵시가 있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맵시가 있으니까 또 관심을 더 끄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 이 무게중심은 가격이 싸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제품을 잘 활용을 한다. 그것도 아주 맵시 있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라는 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게 지금 김정숙 씨와 비교가 되면서 더 관심을 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도 몇만 원짜리 바지, 슬리퍼, 또 후드티 이런 것들을 입는 것이 굉장히 서민적이다. 그런데 입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서민적이 보이지는 않아요. 가격이 싸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맵신하게 입고 또 이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저렴한 제품도 아주 고급스럽게 입는 사람이 있고, 아주 비싼 제품도 아주 저렴하게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색깔이나 이렇게 좀 잘 맞춰서 입을 줄 아는 패션 감각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와 이재명이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거의 저는 출마할 것이라고 봅니다. 안철수도 곧 출마 선언만 남아있다라고 보이고, 이재명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 안팎에서 송영길을 비롯해서 많이들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출마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안철수도 출마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장제원 실장도 권했다고 합니다. 분당 지역은 국민의힘이 강세입니다. 인천 계양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입니다. 안철수가 분당에 나오고 이재명은 인천에 나오면 당선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또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명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전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둘째 본인들의 정치적 명분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정면 맞대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안철수, 이재명은 어차피 방탄을 위해서 자신의 저질러 놓은 각종 비리, 검찰, 경찰 수사에 좀 피해보고자 지금 배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무슨 명분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대선에 패배한 마당에서. 당내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어 한다.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과 반이재명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이재명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류인 반이재명, 문재인 친문 쪽이죠. 굉장히 반대가 심한데 이게 묘한 알력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분열할 것이다, 경쟁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게 묘하게 엮이면서 이재명이 과연 국회의원 출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재명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할 겁니다. 그것도 인천에 대장동이 있는 분당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군 이래에 최고의 공익 사업이고 치적이 있는 그 대장동이 있는 그 분당을 이재명이 피해서 인천으로 가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죠. 문제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가 대권 출마를 포기하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 그 다음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했고 자신이 졌지만 끝까지 선거를 도와서 오세훈 시장 당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정권 교체의 큰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안철수의 결단 훌륭했고 그 이후에 안철수의 그 결단은 훌륭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정치 감각, 이런 부분들은 역시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안철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분당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것이 그렇게 큰 차기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당권을 잡아야 합니다. 내년에. 당권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고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한다. 희생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한다. 당당한 정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굵은 정치. 왜 안철수여야 하는가? 왜 보수 우파가 때로는 안철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안철수에게 희망을 봐야 하느냐? 부분입니다. 윤석열에게 희망을 걸었듯이 안철수도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선이 굵은 정치를 다들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 정도 큰 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내일 모레 이제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출마 선언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출마한다면 이재명이 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 자신이 출마하겠다.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당에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런 길을 택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처럼 안철수의 결단은 뛰어나다. 그 이후에 이제 현실적인 정치 감각은 또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이 나오는 그 자리에 그게 어느 자리든 인천이든 대구든 어디든 안철수가 나가겠다. 지지도 않을 뿐더러요. 또 안철수 위원장이 진다고 해서 어디든 나가서 이재명에게 안철수 위원장이 내년에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한다면 국민의힘에 차기가 굉장히 유력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가 바뀌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처럼 기회가 된다면 안철수를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어제 안철수 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110가지 그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뺐다. 또 장병들 월급 200만 원씩 주는 것을 당장 하지 않고 2025년으로 미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비난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여가부 폐지는 정부 조직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지 않겠습니까? 정부 조직법이. 또 지금은 정부 조직법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는 아니죠. 지금 여가부 지금 당장 폐지하지 않는다고 나라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병들의 200만 원 그 월급 부분도 지금 재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경영, 코로나를 핑계로 한 방만한 경영 때문에 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인데 그런 핑계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공약을 모두 지킨다고 억지로 지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인수위에서 사정을 따져보고 재정 상황을 보고 또 여야의 관계를 보고 정부조직법 개정 전체 정부조직법이 여가부 폐지가 급하다고 해서 여가부만 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외교부는 또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설명하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서야죠. 나서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건 이래서 미뤄야겠다. 저건 저래서 좀 앞당기겠다.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요. 그러면 될 일이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도 더 나쁜 것이다. 또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재정 방만하게 운영한 것 굳이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정말 따끔하게 꼬집어야 될 부분에 가서 꼬집는 것이고요. 또 정부조직법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뭐 발목 잡기 할 겁니다. 정부조직법에도. 그런 부분들도 개선하면 될 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당당하게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뒤로 빼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 더 여론이 나빠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